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사업을 고창 문화도시센터랑 함께 주관하게 되는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의 안성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교육에서 저를 이제 계속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 별명은 안성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안성민이어서 네, 안성댁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계속 저를 만나시게 되고 편하시게 되면 좀 편해지면 안성댁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축사도 준비되어 있고 인사 말씀도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앞으로 진행되게 될 저희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은 총 8회차로 앞으로 한 달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총 3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 추진단이 있고요. 시민 모니터단이 있고 시민 심사단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역할들을 알고 계시겠죠? 네, 자기 역할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실 거고요. 먼저 시민 추진단은 제가 간단하게 역할을 소개해드리면 시민 추진단은 문화도시 사업 실행 주체가 돼서 시민의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 모니터단은 실제로 문화도시 사업의 현장을 실사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심사단은 문화도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도시에서 이 세 그룹의 주체를 문화도시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화도시 사업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아주시게 됩니다. 필요한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하게 되는 거고요. 교육 사업은 총 8회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4번의 교육 사업은 공통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이 함께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교육은 심사단과 모니터단이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교육이 2번 진행이 되고 시민 추진단 필수 교육이 이어서 7회차, 8회차 이렇게 2번 진행이 되고요. 각 교육의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된 일정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집 첫 장을 열어보시면 A4 용지에 일정표와 교육 내용들이 간단하게 메모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4번의 공통교육에서는 고창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고창 문화도시 사업의 흐름과 내용, 문화도시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창의 지역 문화, 문화도시에서의 시민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 모니터단과 시민 심사단 이 2번의 필수 교육에서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개념과 실무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추진단의 2번의 필수 교육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시민 추진단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함께 보게 될 거고요. 그거 하면서 고창 시민 추진단의 활동 계획을 함께 세우고 시민 모임을 진행할 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진행에 필요한 퍼실리테이션, 진행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회차로 진행이 되고 그 두툼한 자료집에 그 8회차의 교육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읽어봐도 좋으시고요. 네, 교육 오실 때 꼭 챙겨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사를 해주실 분인데요. 지금 오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먼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하는데 오늘이 첫 시간이어서 제가 이따가 이 시작을 좀 힘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제가 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네, 제가 제 억양을 잘 들으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3 문화현장 시민추진단 모니터단 심사단 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교육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할 내용들이 제가 좀 자부심을 갖는 거는 어느 도시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보다 알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3 문화현장 시민추진단 모니터단 심사단 교육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방금도 안내해드렸듯이 되게 뜻깊은 자리고요. 저희가 첫 발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내외빈 여러분들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대신하여 노형수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고창군 의회 임정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행사 진행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인데요. 고창 문화도시센터 이문식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 문화도시센터장 이문식입니다. 올해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짙어지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노영수 고창 부군수님, 임종호 고창군의회 의장님 고맙습니다. 요즘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 추진단, 시민 모니터단, 시민 심사단으로 역량 강화 1차 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물로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삶이 문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고창의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고창은 작년 12월 9일 법정 문화도시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문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고창 문화도시센터도 주민들의 문화계획차를 해소해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번의 교육이 더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수 고참 부군수님을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창군 부군수 노영수입니다. 오늘 우리 심덕석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참석해야 하나 일정 관계상 제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문화도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민 추진단, 시민 모니터단, 시민 심사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문화에 깃든 치유 정신을 생활화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문화자치 생태계 실현, 시민 문화력 강화, 고유한 문화 경쟁력 강화, 지역 자연과 사회 연대 등 4대 전략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고창군 치유 문화 자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주도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고창군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보물 7가지를 가진 전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창 박물회와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 고창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유문화도시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인사 소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고창군 회장님이신 성홍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애총 고창군 지회장님, 한상용 지회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일어나 보시요. 좀
아까 소개가 빠져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두 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고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자리고 빠지지 않고 함께 군민의 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늘 고창 발전에 함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창군의 의장 임정호입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고창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오리엔테이셔널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 준비를 애쓰시고 애써주신 문화도시 고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물신양념으로 노력해 주신 고창 문화도시센터 이문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남다른 양심으로 고창의 문화,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응모해 주시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추진단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과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시게 함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으로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과 고창 병바위 등이 각각 세계 기록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으로 추가로 등재되면서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이라는 이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고창의 문화적 역량을 집결하여 원동력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확산되어 활력 있는 고창,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길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도 고창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창 문화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손으로 고창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군청과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네, 저희 문화도시가 더 힘있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솔직히. 그런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축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짧고 굵게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그래서 그 교육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강의 중간에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하시거나 물을 드실 분들은 그때 쉬는 시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창군청 고은기 자치행정국장님이 문화도시와 함께하는 고창 방문회 발표를 먼저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이원재 교수님이 특강으로 문화도시 정책과 고창 문화도시 계획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고은기 자치행정국장님을 강연대로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회의 추진단장 고은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원년인 2023년을 고창 방문회로 선포하고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광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청정한 자연과 품격 있는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자연 경관을 고루 갖춘 매력적이고 특별한 도시가 바로 고창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2023년 고창 방문회를 통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고창 관광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시라는 강점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고창 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가지나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3,000년 역사를 간직한 고창 고인돌 유적, 멸종위기 철새가 찾아오고 범계와 희귀종 생물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고창 갯벌,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성지이자 농악의 본 고장이고, 고창군 전 지역은 인간과 자연이 잘 공존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이번 5월에는 우리 군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장 포고문 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6개 관광 명소로 이루어진 고창 국가지질공원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가지나 보유한 역사, 문화,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외에도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산 도립공원, 생물 다양성이 매우 뛰어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운공 람사르 습지, 조선시대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고창 읍성, 송림과 낙조가 아름다운 동호 90호 해수욕장 등 우리 고창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 자연 경관을 고루 갖춘 차별화된 도시입니다. 2022년 12월 우리 고창군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비 160억 원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문화선진도시로 인정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사통 8달로 연결된 서해안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망은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하농원, 대중골프장 3개소와 국내 유일의 대규모 석정온천, 휴스파와 리조트 등 가족과 남녀노소 누구나 여행의 찬맛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고창에 오시면 테마가 있는 다양한 축제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월에 고창 벚꽃축제가 고창읍 석정온천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지난 4월 싱그러운 봄날 자연을 만끽하는 청보리밭 축제도 개최되었습니다. 5월에는 오감만족 바지락 축제가 개최되었고, 오는 6월에는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볶음자와 수박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체험하는 고창 갯벌 축제, 그리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여름밤의 물축제가 부안 볶음자 유원지에서 개최됩니다. 9월에는 화려한 빛의 축제인 고인돌 미디어 아트와 10월 멋진 가을날 고창읍성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고창 모형성제가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풍부하고 찬란한 관광자원으로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회로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40명의 관광 서포트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한번 클릭 홈페이지로
쉽고 편리하게 고창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창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가짐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관광 전도사가 되어 정성을 다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선운사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종온천을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1인당 고창사랑 상품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공원, 복금자 유원지, 골프장 등 민간 관광 사업자들도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행사를 확대 운영하여 고창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관광 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한국 방문회와 연계하여 내실 있고 알찬 이벤트로 관광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고창을 만들겠습니다. 사계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즐겁고 흥이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고창 곳곳에 눈이 즐겁고 추억 담긴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맛과 멋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고창 담은 여행으로 조금 더 편하고 즐겁고 가슴 설레이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 처음으로 열린 고창 벚꽃축제와 30만 평 청보리밭 축제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였고 고창에서 또 처음 열린 음악회는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최고의 산업입니다.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모니터링단, 심사단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선진 고창 문화도시를 토대를 마련하고 100년 고창 관광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실 고창 문화관광의 선도자이십니다. 고창군이 문화관광도시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우리의 문화 환경을 갖고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고창 방문회가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고창 문화관광의 선도자이신 여러분들께서 고창군 문화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관광객들이 고창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창 문화도시 관계자 오리엔테이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죠? 네, 지금 3시 20분인데요. 3시 반까지 10분간 휴식을 갖고 이 나머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내 음식 반입이 안 돼서 미리 간식을 못 드렸는데요. 바깥에 가시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예, 쉬시면서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꼭 돌아오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가셨네요. 네. 네, 두 번째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강의 하나가 남았고요. 그 앞에서 안내해드렸듯이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이원재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마지막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교수님은 앞으로 오늘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뵙게 될 거예요. 마치 담임 선생님처럼.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문화도시 정책과 고창 문화도시 계획의 이해입니다. 문화도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서 문화도시가 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창이 문화도시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고창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어떤 걸 하는데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원재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올 초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우리 문화도시 선정된 다음에 여기 앞에 문예회관 전당에서 그때도 거의 다 오셨었죠, 선생님들. 예,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이들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고창 그 주민들 선생님들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고, 저는 이제 고창 새내기입니다. 고창에서 살게 된 지 한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이제 문화도시 그 제안서 같이 만들고 또 같이 활동하면서 고창을 막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90분 제가 강의를 할 텐데 90분 강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고창에서 내쫓겠죠? 다시는 제가 고창에 발을 못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90분 강의는 하지 않겠다고 아까부터 결심을 했고 뭐 한 60분 정도 할 건데 저 이제 저쪽 자리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기 계신 분들이 좀 중간에 나가시려고 이제 저쯤에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고창 문화도시 함께하는 우리 그 시민추진단 모니터링단 심사단은 이제 뭐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진 거죠. 쉬는 시간에 가신 분들과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가시고 이렇게 아까 보니까 화들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화들이 많이 나셔가지고 근데 이제 잠깐 좀 쉬시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남아서 뭐 내용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고창에 쭉 있으면서 본 건데 지역에 대한 관심 아까 우리 뭐 막 5번씩 틀었나요? 그 문화도시 트레일러 보면 막 다들 자기 도시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핵심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저희가 뭐 시민추진단, 모니터링단, 심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8번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뭐 여러분들이 학생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강의 오는 사람들보다 고창을 더 잘하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듣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들은 충분히 있고 또 이제 강의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초대할 텐데 뭐 오늘처럼 좀 지루하거나 답답하시더라도 그래도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편한 의자, 이게 극장식 의자가 원래 강의하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의자가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면 이제 서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관심 있게 해주실 생각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고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으로 8번을 같이 지내면 우리가 문화도시가 훨씬 더 힘들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계속 뭐 인사말도 들으시고 뭐 계속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얘기하는 게 더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이제 여러분들 뭐 문화도시 선정된 다음에 이런저런 막 저 설명도 들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또 뭐 민회니 거버넌스도 많이 참여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창 문화도시 올해부터 5년을 하는데 문화도시 이런 거 좀 하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강의 쭉 한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질문하면 집에나 늦게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도시 내가 뭐 참여 좀 해보고 이랬는데 올해 문화도시 시작하는데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분 들어보면 어떨까요? 얘기하고 싶으신 분? 네, 손을 드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예. 손을 드신 줄 알았더니 카메라맨 선생님이 일어나신 거였어요. 예. 뭐 이렇게 머리를 긁으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자, 뭐 나중에 또 얘기하지 마시고 또 고창은 너무 점잖으셔서 예. 뭐 이런 하고 싶은 얘기 예, 선생님. 저기 손 드셨어요. 예. 하세요. 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죠, 뭐. 말하면 되나요? 예, 예. 일어서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신 대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주각하는 김용태입니다. 저는 그냥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고창에 논이 많잖아요. 논이 많은데
추수가 끝나면은 그 후로 정확히 4월까지는 논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논을 활용해서 논을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논에다가 예술 작품을 전시해서 그냥 두서없이 말하겠습니다. 논두렁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논을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아,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획은 짜고 있는데 아마 농경문화를 이제 그러니까 농경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고창에 있는 예술가들을 능력 있는 예술가들을 모아서 그곳에다가 작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대학에 전남대 졸업 작품전을 꼭 그맘때 하거든요. 그 추수 끝날 시기에. 그래서 대학 졸업 작품전을 우리 논에다가 전시해서 볼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지역 작가들도 전시하고 해서 논을 활용한 어떤 고창 알리기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예, 너무 멋진 제안이신데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너무 멋진 제안이시고 농사 짓지 않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과 연결된 제안이시고 실제로 또 우리 고창에서 농사 지으시거나 농촌에 계신 분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요즘에 도시 사람들이 되게 유행이 논뷰라고 그래가지고 논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카페 여기도 보면 고창에도 저도 좋아하는 카페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작가분인데 부부가 작가신데 그 카페 앞에 보면 가을에 되면 논이 쫙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논뷰도 좋아하고 또 논에서 실제로 공연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 피아노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태계랑 연결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뭐 제안이던 또 저 맨 뒤에 저 오늘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흥덕에서 온 김종현이고요. 제가 아까도 봤고 특산물도 봤는데 저는 흥덕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11월 달에 무슨 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김장 축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창군에서 하다 보니까 고창 군민이 안 모이면 이 행사는 행사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 와서 이런 소소하게 김장도 담그고 그리고 한때 그때 매출도 저희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산물 중에 고창에서 또 꼬들빼기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건 전국에서 탑일 거예요. 그리고 재배 면적도 흥덕 쪽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소소하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장 축제나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제안 아니더라도 혹은 사업 얘기 아니더라도 하고 싶으신 얘기 그동안 예비문화도시도 우리가 2년을 했잖아요. 고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문화도시 2년에 본도시 5년이니까 7년을 문화도시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미 벌써 2년 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있으신가요?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예, 선생님. 이쪽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면에 살고 있는 박희재입니다. 저는 기농기촌을 2013년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공읍면 해정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옛날에 그 슬로우시티 사업 사무국장을 좀 몇 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고창에 대한 역사, 교육, 발굴, 또 새로운 우리 시대의 공동체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기농기촌 그 지회장을 맡으면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금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방송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공동생명 여기 지원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또 활동하면서 고창에 이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연무산, 문화유산, 도시재생생태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홍보 및 관광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와서는 운곡습지, 선운사, 이런 갯벌, 우리가 7대 현재 문화유산 도시에 대해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계속 홍보 및 관광에 대한 오신 분들한테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도시문화센터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여러 가지 추진위원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보탬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기대가 또 많이 됐네요. 또 혹시 이야기 선생님.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비도시부터 사업을 좀 맡아서 진행을 했던 김일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처음 우리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재수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본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끊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든 시작할 때 사실 제가 민회를 했었는데 민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그 주민들의 의견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했던 그 부분은 또 사라지고 또 사실은 또 이제 본도시에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사실은 좀 없지 않나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러거든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 추진단을 또 교육하고 또 인재를 또 이렇게 키워서 활동을 했는데 또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게 뭘까? 추진단, 시민 추진단을 그럼 어떻게 교육한다는 걸까? 그렇게 또 거의 몇 달을 거쳐서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또 그것은 또 그것대로 끝나버리고 또 새롭게 추진단을 진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추진단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예를 들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민회를 통해서 의견이 뭐였냐면 계속 해년마다 2번 정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회를 열어서 고창이 뭘 원하는지 또 주민들이 뭘 했으면 하는지를 먼저 알고 하자라고 이제 거기를 의견을 나누었는데 보니까 이제 사업 자체를 물론 이 행사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민회를 한다든지 이 앞전에 했던 뭐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또 0으로 돌아가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그 예비도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계성이 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센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이제 올해 센터가 새로 구성되고 뭐 센터 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 공식 사업이라고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말씀해주신 연속성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 교육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여했던 거버넌스나 추진단 분들 관련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마 거버넌스 사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 가셨으면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5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활동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또 활동하시면 이렇게 축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도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교육 안에서 또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예, 선생님. 저는 세계 지질 공원이 된 그 핵심 지역에서 지질 해설도 하고 또 체험 교육 또 강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하고 또 탐방객들이 민원사항을 낸 것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고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백선 관광에 뽑힌 그 온곡 습지가 굉장히 뭐 아름답기도 하고 힐링의 그런 핵심 지역으로 돼 있고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세계 지질 공원에 요번에 된 곳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운곡 서원이 예전부터 고창의 그 추억과 또 어떤 분은 거기에서 달빛 아래에서 시를 낭송한 적도 있고 또 책을 본 적도 있고 굉장히 그 추억이 많이 서린 곳인데 조금 그쪽에서 작은 축제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가 한 3, 4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이런 기획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었는데 차차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비어 있고 조금 정비를 하고 단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고창에 대한 생태 환경에 대한 신앙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지 않고 산새들하고 같이 합창도 하고 우리 문화 힐링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거든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고창 운곡 습지를 대변할 수 있는 옹달샘, 개똥벌레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는 생태적인 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실 민원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운곡 서원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서원을 활용해서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좀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선생님 저쪽에. 저는 서울에서 지금 기촌한 지 1년 살아본 것까지 해서 4년 차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고창 방문회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투지폰도 쓰시지만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다른 지역의 그 정보들을 카카오 스토리에서 많이 듣고 보고 공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창은 방문회라고 하면서 다른 데는 군청이나 시청에서도 소식들을 올리고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도 올리고 하시던데 카카오 스토리에 어디에도 그 방문회라고 해서 고창을 홍보하는
군의 기관에서 올리는 정보를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는 안 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로 이제 오시잖아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고창을 홍보해서 고인들 그 생태숲하고 웅곡습지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 이제 보니까 정읍역에서 청보리밭 가는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날만 하고, 지금 이제 평일날 쉬시는 직장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고창이 서울에서 자차로 오기 당일로 왔다 가거나 1박 2일로 자차 운행해서 오실 때 다녀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주말에 움직이는 것이. 근데 주중에 제가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주중에는 안 한다고 하세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올 한 해가 방문의 해면 올 한 해라도 좀 그 방문객들이 용이하게 올 수 있게 접근이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보리밭만 왔다가 가시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영광군에 가서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와서 공짜로 청보리밭은 보고 사진은 찍고 돈은 다 거기 가서 쓰고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창 방문회 하면서 자차로 오는 거, 그리고 부산 쪽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 광주까지 오셔서 제가 광주로 또 픽업을 가야 돼요. 저쪽 경상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읍역까지 또 제가 픽업을 가고, 그리고 또 그분들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웅곡 람사르 습지고 고인돌 박물관 생태숲이다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고인돌 박물관에서 웅곡 습지로 가면 차를 이쪽에 두면 저쪽에서 차를 가지러 와야 하는데, 택시를 부르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미터 조금만 짧게. 네네네, 미터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25,000원 달라고 그러면 엄청 놀래요.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박물관하고 웅곡 람사르 습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셔틀을 좀 운행해 주시면 훨씬 많은 방문객이 좀 수월하게 다녀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거창하게 방문의 해, 뭐 방문 도시 이거 뭐 치유 문화 도시 선정됐다고 하시는데,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 센터나 또 군에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 잘 또 이렇게 의견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네.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해가지고 대충 때우려고 계속 질문을 받는 건 아니고요. 준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계속 앉아 계시면 다음부터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고, 시간이 이제 원래 5시까지인데 4시 반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만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고, 또 이제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교육 사업에 계속 참여할 거기 때문에 저희 되도록 이제 외부의 선생님들 초대하고 제 강의하는 시간에 주로 많이 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저런 거 우리가 왜 하겠어요? 추진단, 뭐 모니터링단, 심사단, 여러분들이 이 문화도시의 주민들이시니까,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주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도시 사업의 사실 핵심입니다. 수많은 도시 사업이 근데 그렇게 작동이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고창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뭐 문화도시 5년 하고 여기 떠나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5년 뒤에도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그렇죠? 뭐 나랏돈 200억 들어온다고 뭐 고창이 뭐 200억 없어서 못 사는 도시도 아니고, 우리가 5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5년 후에 우리 도시는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게 되어 있을까? 예. 우리 도시재생한다고 막 전국이 난리였잖아요. 보통 도시재생을 하면은 우리가 막 해외 사례 막 가져옵니다. 영국 사례 이런데. 그 막 뭐 짧게는 2, 30년, 길게는 100년씩 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는 3년 만에, 5년 만에 다 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해요.
5년 뒤에. 근데 그 도시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재생을 할 때 지금 고창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20년 뒤에 고창에서 어떤 삶을 살까? 이러고 도시 재생을 합니다. 우리는 도시 재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 비어있는 거 돈 좀 넣어가지고 멋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안에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뭐 그냥 업자들이 다 수익,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상상을 전국이 뭐 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고창도 엄청난 경쟁을 뚫고 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화도시란 우리한테 5년 뒤에 어떤 걸까? 그 이후에 그럼 뭔가 주민들에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지 않으면 생기지 않죠.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거버넌스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일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계속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에 요구하는 거죠. 그 전문가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배우든지 같이 협력하든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화 도시라는 환경을 더 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고창 방문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큰 이슈가 있었죠. 하만 뉴스 들어보셨죠? 네, 하만 뉴스 들어보셨죠? 하만 군이 5만인데 6만 명의 관광객이 하루에 몰려가지고 도시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거 사실 만약에 방문회 이런 거 하는 한국의 행정 기준으로 치면 진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6만 명이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시 이미지 실추되고 그렇죠? 안전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돈은 돈대로 버려주고 축제도 제대로 못하고 왔던 사람들은 다 욕하고 다시나만 안 갈 거야. 그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런 문화도시 관광도시에 대한 허상이에요.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온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그걸 우리는 원하는 거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봤던 수많은 그 뭐 벽화도시니 이런 도시들 엄청 인기 있을 때 지금 딱 보세요. 딱 그 구간만 행복했고 뉴스에 나왔고 주민들은 다 써붙였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자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화도시 하는 거죠. 그게 문화도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도시 하면 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고창에 황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고창에 사신 분들이 황사를 언제부터 보셨나요? 네. 이렇게 자연 생태가 좋은데도 황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코로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3년 전에 고창 왔다고 했잖아요. 고창은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찾아가지 않으면. 근데 뭐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에다 마스크 쓰고 뭐 이게 그 일상이에요. 이게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만든 도시에서 과밀도시, 서울 수도권 과밀도시 이런 질병, 인간이 만든 질병이잖아요. 자,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되는 환경, 뭐 황사 얘기했지만 뭐 황사뿐입니까? 가뭄, 이제 농산물도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기후위기로 치면은 수박을 언제까지 고창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올라가는 거.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고창으로 귀촌하시거나 저도 그렇지만 이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환경이나 생태가 좋은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죠. 사실은. 자, 요즘에 매일 나오는 인공지능, 이게 로봇개예요. 로봇개. 이미 2019년도에 뭐 이 사진도 이미 낡은 사진이 됐고 로봇개를 미군이 작전에 투입한 실제 개예요. 로봇개. 며칠 전에 뉴스에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미국에서 뭘 허가받았습니까? 며칠 전에 매우 큰 뉴스가 있었는데 인간 머리에 칩을 박는 실험을 하는 거를 미국에서 허가내줬어요. 인간 머리에 칩을.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사람 몸에 돼지의 심장을 이식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나 삶에 대한 세계가 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국민학교에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왜? 인간은 지능을 갖고 있고 생각할 줄 아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간보다 더 두뇌 속도가 빠르고 그런 인공지능들이 막 생기면서 막 2만 명 있던 공장이 막 자동화돼 가지고 200명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일자리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 문명의 어떤 막 복수 이런 거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되게 우월하고 자연은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같은 자연의 부메랑 효과가 생긴 거고 기계 문명 기술 같은 건 막 개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 우주선 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GNR 혁명이라고 유전자, 뭐 나노, 로봇 혁명이 지금 기술의 핵심인데 연결돼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장기 이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자한테는 죽을 병에 걸린 환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의료 산업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장기 매매 이런 게 왜 나와요? 요즘 한국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로 뭐 한 10년 전부터 늘 등장한 장기 매매가 뭐예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장기도 상품이 되는, 인간 자체의 몸이 이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개인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대략 2045년 정도, 40년대를 그런 전환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이건 뭘까요? 마지막 그림? 예, 고창도 늘 이야기하는 고령 사회라고 말하는 거, 뭐 초고령 사회.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착각해요. 노인 문제로. 그리고 노인 혐오 막 이렇게 생기죠. 절대 그렇죠. 나이 듦의 문제고 모든 인간은 나이 들게 되어 있고 시간의 문제고 그 인간이 오래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문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태어났다, 학교 간다, 제도교육 12년 받는다, 뭐 대학을 안 가던 사회생활 한다, 그리고 60세에 은퇴한다. 근데 요새 어떻게 합니까? 재취업을 해야 돼요. 60세에 은퇴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가면 60대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물리면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다 도시로 가고 인구 소멸. 그리고 저출산 이런 얘기들. 저출산. 뭐 저출산이라는 게 뭐 나라 그런다고 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인데 여성들이 출산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아이를 낳는 거지. 뭐 낳으란다고 낳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100세라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놓고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생학습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 삶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화도시도 이런 변화된 환경들 때문에 등장한 거고, 특히 이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현실은 너무 많은 위기들이 생긴 겁니까? 뭐 일자리가 없다든지, 예를 들면 관계가 소멸된다든지, 커뮤니티 같은 거, 공동체 이런 거, 이제 뭐 어른들이들 말하자면 너무 개인화됐다,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이웃들. 예. 그래서 서울 가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그 응팔 보면 막 그게 응팔 제 또래 때 1970년 초반생들이 서울에 살 때 얘기인데, 그때 서울도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죽어도 몇 달 있다 죽은 지 발견되고 이런 관계고리. 근데 그게 그 도시만 그런 겁니까? 사실 농산원촌도 그렇잖아요. 그런 갈등 많잖아요. 그 최근엔 또 귀촌 귀농과 관련된 원래 계셨던 분들과 이주한 분들 간의 갈등. 경기도는 있잖아요. 경기도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지자체예요. 그 경기 남부에 사는 사람과 경기 북부에 사는 사람은 어떤 지역적 관계성도 없어요. 그냥 서울 주변에 있다는 것뿐이죠. 근데 경기도 가면 모든 도시의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관심이 뭔지 아세요? 다 신도시 아파트 때문에 신도시와 원주민의 갈등,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위기. 아까 말했던 성장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계 모든 지표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 국가예요. 거의 6, 7위권 국가인데,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사는데, 먹고 살고 사는데, 굶어 죽던 나라에서, 그렇죠? 불과 몇 세대 되지도 않았잖아요. 고령화 같은 거는 한국이 20년만, 우리 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뭐든 빨리 하잖아요. 고령화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했어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가 100년, 130년 동안 했던 고령화를 우리는 20년만 했어요. 그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관계들이 소멸되고 일상의 위기입니다. 일상의 위기. 일상의 위기.
그래서 뭐 민주화도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OECD 국가도 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더 이제 뭐 군부독재를 타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경제 뭐 몇만 불 달성, 뭐 3만 불, 4만 불 달성해야 되는 그런 것도 다 했는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아? 그게 문화도시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위기, 자연의 위기, 그다음에 사회 구성체 위기, 우리 사회 관계 위기, 개인들의 위기, 예, 개인들의 위기, 그렇죠? 노인은 노인대로, 예, 그렇죠? 노인대로 이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렸을 때부터 입시 교육해야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화라는 게 사실은 문화예술인들만 한다거나 뭐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과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 저도 문화예술 쪽 일을 하지만 문화예술인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문화도시라는 건 사실은 도시 자체의 환경을, 왜? 우린 그렇게 접근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경쟁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만 지역과 도시를 봐왔지 문화적으로 같이 공존하고 산다라는 관점으로 도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때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고 개인부터 관계, 그리고 우리 고창이란 도시까지, 지역까지,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큰 오해가 3개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문화는 어떤 거예요? 아, 먹고 살만 다음에 하는 거야, 이런 거요. 예, 먹고 살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반은, 인류가 생긴 이래 반은 문화 때문에 죽고 살아요. 지금도 종교 전쟁,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 때문에 죽어요. 종교 전쟁, 여성 혐오, 여성 차별, 뭐 그렇죠? 이런 문화, 그렇죠? 이슬람 문화, 뭐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런 문화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 개인부터 우리 민족이나 고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창의 자부심, 이런 건 뭡니까? 정치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화적이죠. 내가 고창에서 태어났고 고창 말을 쓰고 땅으로부터 배웠고 내 부모와 조상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문화적인 게 여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가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문화가 어디까지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다 뭐 저 문화 산업 해야 된다, 창조적인 경제 해야 된다, 이런 농업을 해도 문화랑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먹고 살고 다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자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문화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 문화는 그냥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문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죠. 제가 슬리퍼를 신고 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이것도 같이 입고 온 건데, 예. 그 여러분들도 동료들을 보거나 주민들을 볼 때, 그리고 이 문이 내가 열 수 있냐, 열 수 없냐에 따라서 강당이 되기도 하고 감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공간이라는 거.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강당을 안 좋아해요.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굉장히 위계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제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이 정치라는 게 보수 진보 혹은 뭐 이런 제도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다 가장 큰 권력과 정치와 관련된 게 뭡니까? 연애,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에서 막 첨예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치라는 건 일상적인 것처럼 문화라는 게 정치와도 그냥 연결돼 있다.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거 만들 때도 그런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사실은. 문화도시라는 그 어떤 특정 정당이나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민주주의와도 관련돼 있는 거죠.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우리가 하는 이유, 그냥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몇몇 전문가 불러다가 옛날처럼 군에서 그냥 센터한테 돈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고창군이나 센터가 오늘 그냥 아침 10시부터 여기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환대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것들 뭐예요? 민주주의죠. 문화도시라는 게 민주주의가 없이 문화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막 검열하고 막 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문화도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거, 이것도 반은 맞죠.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술가는 아니죠. 삶에서 예술이 제일 중요해 예술가인 거예요. 삶에서 농업이 제일 중요해 농부인 것처럼 예술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예술가들을 쉽게 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예술에 건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과 또 다른 면에서 예술가가 아니어도 내 삶에 많은 문화예술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문화예술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뭐 노래방을 가시던, 그렇죠? 뭐 글을 쓰시던, 춤을 추시던. 그 문화예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화도 있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환경으로서의 문화. 이게 문화도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첫 인사가 그거예요. 아, 제가 뭐 문화는 잘 모르니까 이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릅니다. 복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이 다 좋은 거 아니지만 문화라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교양이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창이 문화도시라는 건 뭐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문화 사업 가져와서 문화 사업 한다 이게 아니고 이 도시 자체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문화적인 삶의 환경을 만든다는 건 어떤 건가?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라는 게 뭐 한국에서는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이 안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도시가 막 발전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공공이 쓴 거예요. 사회적 생명체. 그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제 저희 뭐 한 5, 6년 전 얘기인데 처음 문화도시 만들 때 문화환경 국책연구원에서 우리 모두를 도시와 우리 모두를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죠.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2019년에 1차 지정을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도 우리가 될 때까지도 엄청난 경쟁이 있었죠. 그래서 왜 5년 동안 뭐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브랜드를 갖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문화도시야라는 갖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1차, 2차, 3차 우리가 4차 그래서 고창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전라도는 총 4개가 선정이 됐고 이때부터 4년 동안 그리고 고창은 지금 마지막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24개 도시가 지정됐어요. 24개 도시. 거의 참여한 지자체 59.3%가 참여해서 59.3%. 총 133개 중에서 24개 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선정된 이유는 고창의 시민들 때문이죠. 고창의 시민들이 고창을 읽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창군 뭐 센터 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셨겠지만 고창의 시민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무슨 도시입니까? 여기 보면 고창은 무슨 도시죠? 문화도시 중에? 무슨 도시죠? 우리 왜 치유문화도시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참여할 땐 이미 그 전에 예비문화도시 치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우리가 치유문화도시라는 것을 잡은 이유일 거예요. 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위기들. 근데 치유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물론 동료들과 뭐 인간이든 반려견이든 자연이든 습지든 함께 호흡하겠지만 치유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살면서 누가 나 엄청 괴로운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스스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창의 시민력, 고창의 힘으로 우리의 삶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게 치유라는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 도시가 됐고 뒤에는 뭐 이제 정부가 근데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조금씩 이제 이견 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고 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이게 작년 말에 새 정부가 우리는 이제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 뽑을 문화도시들 관련된 계획을 좀 바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버넌스나 시민력
뭐 민주주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문화 향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한테 뭘 많이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도시마다의 자기의 비전과 역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는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도시는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EU가 만들어지면서 EU 안에서 도시들 간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시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다양성을 담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우리는 유럽 문화 도시와는 다르게 각각의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각각의 도시의 어떤 특성화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일 갈아주시면.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문화 도시라는 것이 핵심은 주민들, 우리 스스로 이 도시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새로운 거를 협력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요. 그 도시를 둘러싼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죠. 고창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고창을 둘러싼 많은 변화들, 뭐 인구 문제,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 방법이 뭐다? 방법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과 공공기관들과 뭐 센터와 이런 조직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화도시를 그리고 문화도시로의 철학 자체가 뭡니까? 지금 말한 게 그냥 5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 유네스코 7관왕, 제가 올 때만 해도 4관왕이었는데 7관왕 됐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유네스코 7관왕 고창 좋은데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인데? 이런 질문하면 이제 고창 주민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요.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거 다 유네스코에 대한 자부심 있는데 그럼 지금 유네스코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들이랑? 예? 유네스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네스코 관련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선정되는 거 끝내주게 잘해요. 그 조선왕궁, 서울의 그 조선왕궁들 다 선정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거 선정된다고 뭐 들썩들썩 했어요. 서울의 그 조선 왕릉들 한 개도 아니고 왕릉들 등록됐거든요. 뭐 막 로비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신문에 크게 났어요. 서울 사람들이 왕릉을 평균 1년에 뭐 하루에 10명도 안 가요. 예를 들면 선정된 다음에 뭘 하지 않아요. 주민들의 삶이랑 연결하죠. 그 유네스코 철학하고 완전히 다른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좋죠. 저도 습지 너무 좋고 저희 이게 다 열심히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이 왼쪽 이게 뭘까요?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청보리, 농촌을 상징하는 거 만든 거고 그 옆에 게 습지를 만든 거고 그 옆에 우리 갯벌, 염전 이런 걸 상징하는 걸 만든 겁니다. 너무 보존되어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네스코 7관왕도 좋은데 그 유네스코의 문화 자원이라는 게 내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그 우리의 고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고인돌이나 습지나 이런 데서 정말 생태예술 교육 같은 걸 받고 있나? 예를 들어서 왜 제가 고창 와서 제일 놀란 거 일요일날 고창읍에 집에 처음 진짜 놀랐어요. 일요일날 나가는데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파트 단지 앞에 상점들도 일요일날 영업을 잘 안 하지? 그래가지고 딱 6개월 살고 알아냈어요. 다 주말에 되면 광주, 정읍, 뭐 그것도 필요하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쇼핑몰.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화도시에 5년 하고 나면 유네스코 7관왕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도시의 고창에 사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주말에 유네스코 그런 데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예술교육도 받고 그런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도 그런 데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근데 우리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유네스코는 등재와 등록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엄청난 거죠. 최근에 된 그 동학 무장 기포집 그 기록 세계 기록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예요? 총 대한민국이 기록유산에 우리 기록유산에 된 거잖아. 이번에 이제 4.19 혁명이랑 우리 그 무장이랑 동학혁명이 18개밖에 없어요. 훈민정음 뭐 이런 레벨이에요. 훈민정음 뭐 5.18 민주항쟁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기록물들의 사실은 동학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을 계속 재조명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제가 그거 선정된 다음 날 무장구 기포지에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가 고창 산다 그러니까 광주 5.18을 갔다가 고창 투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간 곳이 거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위해서 그 무장의 기포지는 어떤가요, 상황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상태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뭐 관광의 의미든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네스코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품에 안고 우리의 일생과 연결할 거냐. 사실 그런 관점이 우리 사업 계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 계획이라는 게 뭐 멋지게, 물론 뭐 제가 센터나 이 사업을 제가 직접 추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오늘처럼 뭐 교육이나 협력하면서 잘 되는 걸 옆에서 조력을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이 사업은 중간중간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경을 왜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바꾸는 거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안 바꾸고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랑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막 사업 제안해 주셨잖아요. 다 되게 좋은, 진짜로 제가 립 서비스, 빈말이 아니라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그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은 그냥 뭐 민원처럼 제안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사업 설명을 제가 아주 짧게 할 텐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슬라이드를. 근데 제가 아마 뭐 이걸 만든 사람으로서, 제안한 사람으로서 핵심적인 것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다. 이 사업이 뭐 멋지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여러분들의 우리의 현실로 5년 동안 만들어가서 5년 뒤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뭐 아까 유네스코 예를 든 것처럼 그거 말고도 막 축제, 아까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주민들이 만든 축제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잘된 축제를 따라하는 게, 그리고 벚꽃 축제는 전국에 1000개도 넘어요. 벚꽃 축제는. 벚꽃 축제 옛날에 많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뭐 그랬는데 순식간에 1000개 됐죠. 그런 거예요. 축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뿌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즐거우셔야 되잖아요. 뭐 스페인에 뭐 토마토 축제도 있고 막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축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안도 막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화 도시를 만드는 건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같이. 이거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센터나 여러분들 아까 그 선생님들 같이 참여하시면서 왜 문화 도시 하냐. 사실은 대한민국은 철저히 서울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이 없습니다. 예. 정책을 내면 다 실패해요. 왜? 정책 다 서울에서 짜니까. 몰라 상황을. 그렇죠? 오마니아 농산어촌 도시의 구조를 몰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작년에 우리가 고인돌에서 문화재청 유산을 받아서 수억을 써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 아트를 끝나고 설문을 하잖아요. 그 설문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문화재청 사람이. 뭐라고 써 있냐면 몇 명이 왔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 고창이라는 도시의 고인돌의 유적을 보는 거를 사람의 숫자로 카운팅 하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경기 서울권에 있는 데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양적 평가로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농산어촌 모델이 없어요. 예. 없고 다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아까 나왔네요. 유네스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문화 교육, 생태문화 교육 이런 엄청 우리가 말로만 외부에 자랑할 때만 생물권 보존 지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물권이나 다양성이 핵심적인 건데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이들이나 그리고 교육은 꼭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니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뭐 정부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농업은 6차 산업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 컨텐츠들과 연결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장 민회도 했었고 계속돼야 됩니다. 이 공론장이 계속되고 그 공론장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들이 계속 평가되고 토론되고 제안되고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안 열리면 또 열자고 제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대장간 모임을 직접 하시면서 지금도 아마 올해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컬처 체인, 뭐 예총을 비롯해서 고창 예총을 비롯해서 고창에 계신 예술인들, 또 이 문화도시 예술인들이 중요하죠.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술인들을 뭔가를 예술가들이 뭘 꼭 만들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래서 예술가 자체 존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농업 자체 농민이 중요하듯이 예술가가 있어야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작업을. 근데 뭘 꼭 만들어내라고 하고 돈을 주니까 필요 없는 작품들을 막 만들어요. 작가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 예술하고 싶은 건 못하고 지원 사업에 맞는 걸 해야 돼. 이런 것들 이제 바꾸는 고창의 예술계 생태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예술가들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 초대하는 이제 작년에도 학술 대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비도시 사업에서 6개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모델링 되는 사업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제 농촌 관련해서도 공업 면에서 이런 작업들을 또 했었고, 뭐 습지에 염전 마을에서도 또 이장님하고 되게 열심히, 이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열정이 많으셔서 전시도 했었고 이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고창의 고유문화와 유산에 대한 자부심, 그 의미나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문화예술, 더 많은 문화에서 이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인프라 부족. 근데 이 인프라 부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그 말씀해 주셨어요.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과밀 도시가 아니어서 뭐 농림부 이런 데서 받은 이렇게 고창 제가 다 투어를 뭐 몇 년 동안 많이 다녔거든요. 보면은 이제 다 지을 때까지만 딱 짓고 그 다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이제 농사지어야 되고 소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받아가지고 공공에서는 성과를 받아왔는데 뭐 보상으로 받아왔는데 다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그 인프라예요.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생이죠. 그리고 현안들 많다. 어쨌든 그리고 그 현안들의 힘을 동력을 받기 위해서 문화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 단위로 우리는 오래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늘 연 단위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맨날 4년 선거 기간 단위로 살아야 되고 그러지 말고 기노업으로 봐야죠. 고창이라는 이 땅의 역사처럼 기노업으로. 그래서 근데 문화도시는 5년 사업이니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안에서는 연 단위로 정산을 하지만 5년이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5년 동안 힘을 모아서 잘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을 제가 뭐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오늘 못한 얘기는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킵하 설명드릴 텐데 이런 사업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전 갖고 있죠. 확인해 보면 뭐 원래 제가 왔을 때부터 그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는 이제 치유문화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문화도시로서의 시민문화 활동 3가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화도시의 어떤 치유문화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적 관점에서 고창의 정책들을 연대하고 공유하고 확산하자 이런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예술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역문화의 어떤 자원들을 시민들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고유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어쨌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융합해서 좀 더 계속적인 사회적인 그 효과들을 내보자. 뭐 일자리든 뭐 환경의 개선이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작년에 만든 사업이 이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도 일부 좀 변경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지나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좀 더 이 사업들의 개별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것들 한번 보시고 뭐 다음 시간에 저 또 올 거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얘기들 또 하면서 나누면서 만들어가면 되고, 계속 센터분들이나 우리 군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축은 여기 있는 이 왼쪽 축은 그 거버넌스에 대한 습지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습지가 어떤 겁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사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물의 다양성들을 품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거버넌스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다르시고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오랜 시간을 갖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습지라는 걸 우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거버넌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들 거버넌스는 좀 더 특화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읍면 격차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고창 안에 읍하고 농산어촌 지역이랑. 그래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연결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힘을 길러내는 부분에서 공모 사업도 아마 곧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공모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고창 그 삼양사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군이. 거기를 이제 이런 시민들의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장소성도 좋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백년학교 길게 보고 고창의 시민들이 길러지는, 그것도 고창이 또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소성을 가지고 만들어보자. 그리고 고창 자체를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고창학.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성을 포함해서 그런 고창학 연구를 시민들이 함께 해보자. 그래서 모임들을 하고 계셨고 그 모임들을 지원해가지고 더 연결해가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치유 사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치유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노인분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농산어촌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뭐 작은 도서관 이런 걸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도시적인 차원에서 유네스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유의공간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게 터미널 이번에 선정되기 전에 이 사업 구상을 했는데 또 뭐 터미널 지원 사업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그 터미널을 좀 고창을 들어오는, 아까 이제 그런 제안 하셨잖아요. 뭐 이동이나 연결이나 그런 것들을 고창에 들어올 때부터 아, 고창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환대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이고요. 사실은 아이디어 뭐 많은 연구나 그동안의 자료나 의견을 담은 거지만 여전히 열려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사업 구조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더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약속을 지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부족했던 것도 설명할 거고, 궁금하신 건 자료집을 보시고 되도록 어떤 트랙으로 갈 거냐면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그 주제에 맞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질문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러면 큰 박수 주시면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을 굉장히 에너지 많게 재밌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이 가깝지는 않을 텐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번 교육은 6월 8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이 장소 아닙니다. 다음번 교육은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 아시죠? 네, 고창 캠퍼스 안에 고창 문화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예,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안성택이었습니다.